최근 숙명여대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여자들이 탈불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는 대자보가 있었는데 숙명여대 견학하러 온 중학생들이 그 대자보에 낙서를 했다는 것이었죠. 왜 낙서를 했냐면 탈불화를 하게 된 게 남자 탓이냐, 대자보에 한국 남자를 죽인다고 쓰고 남자 가랭이를 차버린다고 하던가 한국 남자가 못생겼다며 혐오하는 표현이 넘쳐났기에 견학 온 한 남자 중학생이 반발심에 낙서를 했던 것입니다. 낙서를 살펴보면 한국 남자를 죽인다는 글 옆에 지랄을 써놓았고 한국 남자는 못생겼다는 글에 너도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낙서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남자 중학생 욕할 일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여자 커뮤니티에서는 중학생들이 숙명여대를 모욕했다며 한남 유충을 박멸해야 한다는 듯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 중학생들이 대학교를 견학 왔을 때는 적어도 똑똑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대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결정해온 학생들 보고 남학생은 왜 왔냐며 이지랄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엔 거기 있던 남자 중학생도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탈코르셋 및 탈불화를 하든 말든 남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지들끼리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없는 피해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이건 피해망상이라는 정신병입니다. 위키백과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음에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있거나 속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남이 자기를 미행하거나 감시, 도청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진기로 몰래 찍는다고 생각한다. 피해망상 정신질환은 마치 페미를 보고 만든 정신질환인 것처럼 완벽하게 페미들의 피해망상과 일치하고 있죠. 게다가 이게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단체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집단 히스테리라고 하죠. 집단 히스테리의 정의는 학교, 직장, 사회에서 대규모로 피암시성이 발생, 특정한 신체 기관에 이상 없이 특정 증상이 확산되는 현상, 대중망상과도 관계가 깊다. 아무 신체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발병하며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일종의 전염병처럼 보이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너무 완벽하게 페미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페미들은 피해망상의 집단 히스테리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렇게 여대의 남염이 심각함에도 여대가 원래 이렇다는 걸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오히려 여자대학교 가면 좋은 줄 아는 분도 있는데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전 1999년 군대에 입대해 아주 힘든 이등병 생활을 하고 있다가 결국 독감에 쓰러져 의무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군 가산점을 폐지시켰다며 이화 여대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이 나오더군요. 진짜 황당한 일이었죠. 군 가산점이 좋으면 니들도 군 복무를 해서 군 가산점을 받든가. 더 웃긴 건 할머니가 사촌 누나에게 군대에서 고생하는 손자, 즉 저에게 위로 편지를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누나가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군대 가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없고 군대 같은 곳에서 뭘 배울지 걱정된다는 등 군대와 남자 혐오에 대한 글을 잔뜩 썼습니다. 위로커녕 무슨 남자는 군대에서 썩어서 쓰레기가 된다는 등 이딴 편지를 쓴 거예요. 사촌 동생이 군대에서 고생하는 위로의 내용은 단 1%도 없고 남자와 군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까는 글이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그 누나와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꽤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고나 치며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게임을 좋아했던 것 이외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쨌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편지를 찢어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누나가 이화 여대에 합격해서 고모가 엄청 자랑했던 사실을 말이죠. 당시 그 누나가 20대 후반이라 상식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도 전혀 원한 관계도 아니었던 사촌 동생이 군대에 가 있는데
이딴 걸 편지로 썼을 정도면 페미는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이 와중에 이화여대 나온 누나 말고 바로 동생인 누나는 군대에서 고생이 많다며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분명 같은 집안에서 자라온 두 누나였지만 이화여대를 나온 그 누나가 어떤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얼굴조차 안 보려고 했었어요. 제대 후에도 이대 나온 여자가 너무 예사롭지가 않아서 조사해보니 그 누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페미는 정신병이라는 걸 진작에 알고 나서는 그 누나가 심신미약자라 생각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려 노력했던 기억이 났네요. 여대가 어떤 곳이고 어떤 페미 교육을 받는지 여대 나온 여자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여대는 소위 메갈 워마드가 20년 전부터 오프라인으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죠. 이와 여대가 어땠는지를 조사해보면 일베가 당시 페미를 미러링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메갈리아가 2015년도 메르스 사건 이후에 나온 줄 알지만 사실 20년 전부터 여대에 존재했던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메갈 워마드가 나온 이후부터 남혐이 심했는 줄 알아요. 큰 착각이죠. 20년 전부터 이미 여대에서 매우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페미는 남자 혐오가 그 자체인 사상입니다. 거기서 탄생한 메갈이 일베가 목표였다는 건 개구라죠. 옛날 토론회에서도 페미들이 나와 남자와 군인 비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쌍욕만 안 했지 페미들끼리는 이미 예전부터 메갈처럼 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20년 전에도 페미들이 메가짓을 했지만 수많은 언론에서 안 다뤄줬을 뿐이죠. 지금도 이렇게 보았는데 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분은 2000년대 이화여대 군인 및 남자 혐오 시위를 한 걸 봐보세요. 주제가 군인은 예비 강간범 및 폭력의 씨앗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구글에서 이화여대 군인 비하를 검색해도 수없이 쏟아집니다. 지금 메갈 워드에 거친 단어가 오프라인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죠. 게다가 진작부터 페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도 지지하고 있었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제가 군대에서 이대 나온 사촌 누나에게 왜 그런 편지를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페미 인연들은 군인이 그렇게 싫으면 군대 없는 나라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강간이나 살인을 안 당하는 게 누구 덕인지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건 IS 테러범들이 서양 국가들에게 오랜 세월 수탈당했다며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죠. 그런다고 민간인을 테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젠 이슬람 사람만 보기만 해도 테러범인 양 느껴지게 만들죠. 메갈 워마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끝까지 숨겨주다가 메갈 워마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다뤄요. 제가 언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실은 관계없이 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포장만 하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건도 이렇게 왜곡시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숙명여대 사건은 20년 전 이화여대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고 여대는 옛날부터 남자 혐오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메갈 워마드를 공격하는 극소수의 온건 페미들도 메갈 워마드가 페미니즘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단지 과격한 페미니즘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메갈 워마드는 페미랑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론, 메갈 워마드는 이미 20년 전부터 페미 속에 진작부터 존재했다.